네,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인과적의 논문 리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는 온라인 매체 사용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관관계에 맞춘 연구가 진행 중이나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사용자 속성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프로필과 민감도가 어떻게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인과관계를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교란 요인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선택 편향을 완화하기 위한 또 원칙적인 접근법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 날리지입니다. 본논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지만 저희가 의미를 해석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 세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란 요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변수와 결과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변수이고 이런 교란 요인으로 인해 편향되고 일관되지 않은 효과 추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이 교란 요인을 반드시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과 추론입니다. 인과 추론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개의 사실을 두고 인과관계성을 평가하여 판단하는 방법론으로 인과 추론은 이제 공변성, 시간, 즉 타임 오더 그리고 비허위성 이 세 가지의 순서를 기반으로 추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택 평형입니다. 선택 편향은 비무작위 표본을 이제 마치 무작위 표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로 선택 편향이 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잘못된 결론이나 한쪽에 치우친 단편적인 결론을 얻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입니다. 관련 연구는 크게 컨텐츠 베이스드 메소드와 프로파게이션 베이스드 메소드로 분류됩니다. 컨텐츠 베이스드 메소드는 다시 세분화시켜서 날리지 스타일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날리지의 경우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어떤 투필 세트로 구성되고 거기서 지식 그래프를 구축해서 가짜 뉴스 내용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어, 진행하고 스타일의 경우에는 자체 정의된 머신러닝 세트로 구성되며 TF, IDF나 N그램 등에 근거하여 워드레벨 통계 정보를 통해 가짜 뉴스를 구별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턴트 레프리젠테이션은 딥러닝 기술을 통해 가짜 뉴스를 비교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파게이션 베이스드 메소드입니다. 뉴스의 사회적 맥락 정보를 활용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가짜뉴스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누가 가짜뉴스를 전파하는지, 그리고 유포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탐지합니다. 다른 방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으나 판별 및 대응 속도가 느린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련 연구들과 같이 가짜뉴스를 탐지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나 사용자 프로필 속성으로 하여금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정확한 원인을 알기에는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정확한 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가짜뉴스 모델링을 통해 이전 연구들을 보완하는 식의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는 총 4가지 순서로 구성되고 먼저 선택 편향을 통한 가짜뉴스 전파 모델을 생성하고
성행진수 측정을 위한 세 가지 효과적인 추정치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공유 행동에 대한 편향되지 않은 인베딩을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프로필 속성과 민감도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가짜뉴스 유포 과정을 공식화하기 위한 수식입니다. 가짜뉴스 식은 저희가 보시는 대로 R과 O의 어떤 이진변수로 표현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관심도를 의미하는 R과 노출도를 의미하는 O로 표현되어집니다. 따라서 가짜뉴스의 사용자가 노출된다면은 둘 다 1일 경우 가짜뉴스에 노출이 되고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결론적으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여기서 또 이제 Y가 나오는데 Y는 이전에 설명드린 관심 확률인 어떤 R과 노출 확률인 O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의 경우는 이제 각각 노출 확률과 관심 확률을 매개변수화한 것을 의미하고 맨 밑에 나오는 디페어의 수식은 관측된 양의 상호작용 어떤 UI의 집합과 관측되지 못한 음의 상호작용인 UJ의 집합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BPR 로스 옵티마이징 기법입니다. 해당 수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앞선 수식들로는 어떤 관심 변수와 노출 변수를 모두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기법을 사용해서 모델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앞서 가정했던 디페어가 수식에 대입되어서 L의 아이디어라는 이상적인 S 해스의 값을 도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전에 했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모델은 지금 저희가 사용자와 뉴스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현재까지 만든 이제 해당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관찰 데이터는 사용자와 가짜 뉴스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만 포함하게 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사용자에게 흥미가 없는 것인지 아직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은 것인지 저희가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으로 관찰된 상호작용을 사용하는 이제 가짜 뉴스 유포 모델은 결국에는 이제 가짜 뉴스 공유 행동에 대한 저희가 어떤 편향된 임베딩을 학습하게 되므로 효과적이지 않은 추정치를 도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공유 행동이 편향되지 않은 임베딩 학습을 위해 이제 IPESS라고 하는 Inverse Probability Estimate Propensity Score 기법을 사용합니다. IPESS는 앞서 말했던 어떤 관찰될 가능성이 적은 뉴스에 더 큰 가중치를 할당해서 재가중치를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Unbiased Estimator의 수식을 사용해서 저희가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통합시켜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를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프로포지션과 같이 이제 편향되지 않은 수식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향점수 측정을 위한 세 가지 추정치를 설계하여 가짜뉴스 공유 행동에 대한 이제 편향되지 않은 인베딩을 이제 최종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프로필 속성 A, 그리고 교란 변수 U, 그리고 사용자 민감도 B가 주어졌을 경우 인과적 사용자 속성을 식별하고 그 효과를 추정하는 인과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실험 세트로 폴리티팩트와 가십캅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각각은 정치 뉴스와 예능 이야기로 선정하였으며 폴리티팩트는 실제 기사 624건, 가짜 뉴스 432건, 그리고 가십캅은 실제 기사 16,817건, 가짜 뉴스 5,323건으로 구성되어집니다. 베이스 라인으로는 저희가 둘 다 추천 시스템인 BPRMF와 NCF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매트릭스로는 recall at K와 NDCG at K를 사용하였습니다. 폴리티팩트에 대한 가짜뉴스 예측 평가입니다. 기존의 BPRMF와 NCF와 비교했을 때 세 가지의 파란색으로 된 추정치를 통한 예측 성능이 기존보다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십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든 세 개의 추정치 효과가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과적 사용자 속성 식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가짜뉴스의 예측 정확도 향상에 대한 선택 편견이 없는 가짜뉴스 공유 행동의 효과를 증명하는 사진으로 이제 민 앱솔루트 에러와 민 스퀘어 에러로 저희가 이제 오차율을 확인해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모델보다 훨씬 더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 결과는 사용자 속성과 민감도 간의 인과관계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으로 속성별로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사용자 속성, Y축은 인과적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면은 양수로 갈수록 어떤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쉬워지는 속성을 가진 것이고 음수로 갈수록 가짜뉴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적은 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 LR-U가 저희가 이전에 만든 어떤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의 세 개 중 하나인데 다른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그래프의 어떤 폭이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인베딩 결과가 이제 편향된 인베딩을 더 잘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속성을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면 이제 샵 스테이터스 즉 이제 트윗 및 리트윗 수가 다른 변수에 비해 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는 저희가 이제 샵 스테이터스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용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음수를 띄고 있으므로 샵 스테이터스가 이제 음에 가까워질수록 가짜 뉴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제 오른쪽 사진의 가십 값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먼저 해당 연구의 목표는 사용자 프로필과 민감도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 그리고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사용자 공유 행동을 교란 요인으로 식별, 그리고 선택 편향 완화를 통해 효과적인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이 저희의 총 목표였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은 앞선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IPS 모델을 통해 사용자가 공유할 가짜뉴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사용자 민감성을 유도하는 가짜뉴스 공유 행동이 편향되지 않은 인베딩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인과적 그래프를 통해 저희가 확인된 상태수, 친구수나 조직이 사용자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한계점도 존재하였습니다. 가짜뉴스 공유 행동 이외에도 측정되지 않은 다른 혼란 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고 선택 편향에 대한 또 본질적인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실제적인 인과적 사용자 속성을 얻는 것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